내가 산 종목이 사양산업이냐, 가둔 섹터인데 잠깐 쉬고 있는 섹터냐,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 이 초대형주들은 지수를 살리는 구원투수들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줄어들면 다 좋아질 회사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금 물타기를 해도 되냐, 물리신 분들이 고점에서 네. 지금 이제 사면 되냐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네. 약간 반등한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좀 봐주시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저 방금 아까 이 종목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했을 때 내가 산 종목이 사양산업이냐, 가둔 섹터인데 잠깐 쉬고 있는 섹터냐, 이런 걸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맞아, 그것도 중요하네. 끝없이 빠지고 있는데 물 타다 보면은 5년, 10년 보여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물을 타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제가 요새 봤는데 이제 10만 원 이하로는 잘 안 빠지는 그렇죠. 경향이 좀 높고요. 이럴 때 물타기를 해야 되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쪽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그때 10만 원 깨졌을 때 탔어야 되는데. 뭐 물론 그렇다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거든. 네. 최근에 흔들 때 보니까 빠져도 한 10만 4천 원? 네. 뭐 3천 원? 여기선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10만 원 안 깨진다라는 전제하에 10만 5천 원 언더에서는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혼자만은 또 갈 수가 없는 종목이고, 반도체는 맨날 슈퍼사이클이네, 뭐 어쩌네 하고,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을 하네.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 해성 DS 같은 경우 계속 빠졌었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난 뒤로. 실적 엄청 좋았고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난다고 그래도. 근데 가만히 있다가 계속 빠지더니만 뉴스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뭐 내년까지 뭐 계속 이어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갑자기 급전직성해가지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좀 뉴스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세 개는 국민 주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세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위드 코로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반도체 부족 현상, 뭐 수요는 계속 많은데도 주가가 빠지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쓰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래야지만 되는 부분들도 있겠고, 생산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생산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다 코로나랑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공장에 못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초대형주들은 지수를 살리는 구원투수들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줄어들면 다 좋아질 회사들이다. 다들 현대차, 뭐 그다음에 뭐 모비스, 기아,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LG이노텍, 다 이게 예전에 전통적인 대형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전통적으로 지수를 끌고 가던 대형주들이 오래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그다음에 뭐 하이브도 그랬었고, 다 비전통적이지 않았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새롭게 코로나 시대에 대장을 역할을 하면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한테도 약간 균열이 생기고 있잖아요. 슬슬.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승기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걔네들한테 잠깐 자리를 내줬던 전통적인 대장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냐, 이걸 고민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대차 다 엮어서 본다라면은 결국은 코로나가 줄어들면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하이닉스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0만 5천 원 언더권에서는 한번 모아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시장 리스크가 생겨서 막 외국인 매도 막 나오고 시장이 막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은 당연히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의 현재 추세로 외국인 수급에 강력한 시장 매도가 없다라면은 하이닉스도 지금 60일선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횡보하면서 이제 21선은 올라탔잖아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평선 돌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주가가 급등해서 돌리거나 횡보하면서 시간을 벌어가지고서 그게 완만해지기를 기다렸다 올라타거나, 지금 이제 21선은 올라탔고 이제 60일선 하나 남아 있잖아요. 여기 60일선 하나 남아 있는데 60일선이 딱 공교롭게도 여기 좀 갭이 있어요. 하락할 때 생겼던 이 갭 구간을 메우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뭐 11만 2, 3천 원 가면은 매물이 조금 나올 수가 있긴 해요. 60일선 부근에 가면 매물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매물 맞고 내려왔을 때도 오히려 더
그때가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다렸다가 그때 사시면 되고 나는 그냥 쌀 때 모아둘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0만 5천 원 중심으로 해서 그 언더권이면은 계속 모아가기는 일단 좀 유효하다라고 보겠고요. 단기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한 2, 3천 원 부근에 1차적인 좀 저항이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진짜 매수를 하시겠다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또 이 10만 7천 원을 계속 안 깨고 잘 버티면 오히려 그때가 조금 더 2, 3천 원 더 주더라도 지금 10만 5천 원에 사는 것보다 10만 7천 원, 8천 원에 나중에 좀 시간 뒤에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요 60일선 끌어내려서 돌리는 데까지는 시간 좀 필요해요. 하이닉스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길게 보고 모아가기는 오케이. 단기에 뭔가 좀 해보겠다 하는 거라면은 조금 관망? 예, 요런 사인 좀 하이닉스한테는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이 그 지금 우리 박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고 이 하이닉스도 사실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주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국 이게 좀 풀려야 반도체 수급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비랑 연결된 종목들은 다 리오프닝 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 우리 박 부장님의 아픈 손가락 발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모비스 30만 원에 물렸는데 이거 지금 물 타도 되냐 아니면 더 버텨야 되냐 이런 질문. 진짜 방송 내용을 다 꼼꼼히 살펴보면은 제가 현대모비스를 막 강추하고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괜히 댓글에 제가 댓글 달다가 현대모비스에 총대만 사람이 돼버렸는데 또 모비스도 제가 그때도 그 모비스를 뭐 단타로 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모아가라고 그때 저희가 그랬었잖아요. 길게 그러니까 보면 장기 투자 이 기업 네. 지주사 이슈. 네, 지주사 왜냐면 현대차 그룹이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뭐 지주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때 레포트가 나왔었잖아요. 저희가 그때 그 레포트를 얘기한 거였었잖아요. 네, 그 레포트의 내용인즉슨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하면 그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팔아서 그걸로 모비스를 사모을 것이다. 그게 그 레포트의 주요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또 얘기했었고 그걸 얘기하면서 뭐 28만 원, 30만 원 그 사이권이면은 모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또 이제 하락을 한 케이스인데 기본적으로 모비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자율차, 수소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잖아요. 현대차 네. 그룹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당연히 각광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이잖아요. 사실 자사주 매입하면 주가가 잘 안 올라요. 왜냐하면 싸게 사거든요. 자사주는 받쳐놓고 사지 위로 못 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가 다 매입될 때까지는 계속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을 받아내는 동안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2차 전지, 수소차, 전기차 이 시대를 얘기할 때 봤을 때 현대차에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제대로 담당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모비스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라면은 그 기업의 기술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봤을 때 모비스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장기 투자용으로는 모아가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을 사가지고 뭐 단기에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사시는 분들은 잘못 사시는 거죠. 모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네, 뭐 최근에 급락을 해서 한번 25만 원대도 갔었었는데 그 부분에다가 막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장기로 조금씩 많이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빠질 때 조금씩 모아놓고 네 모아놓고 기다려 보시면 지금 20에서는 돌아갔잖아요. 네. 네, 20에서는 우상향한 상태고요. 60에서는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60에서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를 좀 완만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돌리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긴 해요. 한 2달? 네, 한 그 정도 필요하긴 한데 좀만 기다리면 21선 돌아가면서 뭐 거꾸로 좀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긴 한데 그때 또 60에선이 돌아가줘야지 좀 시간이 좀 뭐랄까요 더 빨라질 수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모비스는 뭐랄까요 손절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일단은 긴 호흡에서 모아가기는 오케이다. 다만 이거를 단기로 사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차트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잘 조금씩 이렇게 시세가 나다 여기 한번 세게 시세가 한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세게 시세가 한번 나고 나면 되게 몇 달 동안 쉬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에너지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그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그 소진된 에너지를 다시 끌어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시장의 환경이 우호적이지가 않잖아요. 현대차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아산 공장이 지금
계속 절반 정도 돈다 그러죠? 뉴스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가동률도 많이 떨어져 있고 휴업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차, 전기차라는 그 미래 가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모비스도 오케이고, 근데 모비스 자체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현대 계열사들 자체가 현대차가 빨리빨리 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수익이 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쉬어가고 있고, 자동차 섹터 자체가 지금 코로나에 피해줄 섹터라고 보신다라면은 시간을 조금 두시고 코로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번에 현대차에서 나온 캐스퍼인가? 저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좋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좀 광고용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옆에 막 이렇게 뭐죠? QR코드도 막 붙어 있고 차 문짝에 그렇긴 한데 카키색인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사고 싶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뭐 온라인에서 완판되고 뭐 대통령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현대차 자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기아차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고 나면 결국은 이제 모비스도 자사주 매수 다 끝나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만 조금 들이면 돌아가는 시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견뎌라. 그리고 빠지면은 조금씩 모아서 좀 길게 보시면 결국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네.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사양 산업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업황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만약에 이 모비스가 무슨 자동차에 뭐 엔진에 들어가는 뭐 이상한 부품 만드는 회사라고 그러면은 제가 사라 소리 안 할 텐데 지금은 뭐 그런 쪽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엔진 기관차, 내연 기관차에서 수소차, 전기차로 변해가면서 나만 아는 부품이 있고 없어져야 될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없어져야 될 부품 기업이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보시면 뭐 이름이 평화 뭐더라. 하여튼 그러니까 수소랑 관련되어 있는 옛날에 현대차에 이제 계속 공급을 하는 부품 회사 그런 쪽도 되게 주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벼운 종목이 아니라서 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아마 조만한 종목에서만 많이 갔을 것 같긴 해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그렇죠. 네, 근데 덩치가 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 뭐 기아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대차하고 이 현대모비스 하여튼 이 자동차들은 일단 이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네, 해결돼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길게. 근데 반도체 쇼티지가 언제 해결될 거냐? 올해 안으로는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속 뭐 이제 공급을 늘린다, 뭐 2배로 증설한다 이렇긴 하는데 결국은 내년 얘기 계속 나오긴 원래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한 여름이면은 해결될 거다. 예, 8월이면 뭐 예, 그래서 맞아요. 그 6, 7월 달에 많은 기관들에서 다 자동차 그 엄청 자동차를 추천했었죠.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안 맞아 떨어졌냐 보니까 결국 이 반도체가 수급이 엉클어진 네. 거라 예상하고 완전히 다르게. 맞아요. 그게 또 뭐 동남아 쪽에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지기도 인도라든가 하고. 다 공장들이 셧다운하니까. 예, 그 결론적으로는 다 코로나 문제가 해결을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주 가지신 분들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주신 분이 있네요. 좀 마이너스인데 지금 물타기 할 만한 구간이냐. 네. 많이 마이너스세요? 한 10% 정도 마이너스로 아까 본 것 같은데. 예. 제가 또 글로비스는 잘 매매를 하지를 않긴 하는데 지금 이게 차트를 딱 보면은 느낌은 어떠세요? 이것도 많이 올라와서 횡보 중에 있네요. 그 행보인데 박스잖아요. 그렇죠. 박스권에. 근데 움직임이 자꾸 박스 하단 쪽으로 이동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고점이 느낌이?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계속 여기서 이게 지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지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단 쪽을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게 차트가 매우 아름답지가 못한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올라갈 때마다 고점은 낮아지고 바닥선은 자꾸 터치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 2020년도부터 만들어진 바닥인데 이게 지금 깨어질 위기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자동차 운송 다 담당하고 있는 상태고 뭐 해운 회사들은 나쁘진 않아요. 해운 회사들은 지금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죠. 그걸 다 아는 만큼 또 주가에 그 정도의 시세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은 지금 성업 중이던 기업들은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뭐 물론 글로비스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현대차 위주로 좀 많이 운송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차트로만 봤을 때는 17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는 가야지 좀 완벽한 바닥이다. 그게 왜냐하면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깨지면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에 17만 원, 저 최대 빠지면 한 16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물을 타보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아리까리 하잖아요. 네. 지금 물 탔는데 아리까리는 또 누구나라 말이지. 아니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찔리는 거야. 아, 저 방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형 단어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 또 댓글 달까봐 무서워서 그래요.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시면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탈될 징조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지금은 보유만 하시고 올라가면 땡큐. 안 올라가면은 최대한 기다려서 물을 타야 되겠죠. 단기 16만 원 정도, 아니 뭐 지지선이 중간에 17만 원이 있긴 한데요. 그거 깨지면 최대한 16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물타기보다는 일단 그러니까 얼마에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수가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지 뭐 물타기도 되지. 한 몇 프로 정도 났을 때 하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주식마다 다 틀리지만. 손실이요? 음. 그거는 가능키가 어려워요. 그치. 왜냐면 이렇게 가던 종목이 잠깐 빠졌을 때는 물타기라기보다 그건 추가 매수. 추가. 가던 종목이 잠깐 빠졌을 땐 추가 매수. 하락하는 종목은 이제 물타기인데 이 물타기는 어느 정도 빠졌을 때가 아니라 이격이 최대한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끝까지 봐서 절대 안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폭발적으로 막 급락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막 실리면서 엄청 빠지면서 음봉 나오고 그랬을 때 가격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는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팔고 나오기 위해서 저점 매수를 해서 일정 부분 빼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장기적인 하락이 나와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거는 정말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이거는 진짜 뭐랄까. 그치,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네. 체감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는 최근에 계속 지난 금요일에 17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가 됐잖아요. 이 가격이 안 깨지는 선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8만 원대 완벽하게 안착을 해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은 조금 사보실 만은 한 것 같아요.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근데 뭐 시장 상황은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근데 뭐 솔직히 20만 원에 샀는데 나는 물타기를 할래요. 그러면서 18만 원에 사면 한 10%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 때문에 굳이 물타기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다려보시라. 왜냐하면 지금 60일선도 꺾였어요. 60일선이 꺾였다는 거는 중기 추세가 훼손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중기 추세가 훼손된 거를 물타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올라와서 못 넘어가면 손절할 생각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DLENC 한번 볼까요? 건설주. 좋은 종목이죠. 저는 건설주는 예전에도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건설주들 지금 다 좋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수혜를 가장 강력하게 보고 DL 건설을 부르네요. DL 건설도 같이 한번 봐주죠. DLENC하고 건설하고. 다 DL 그룹은 옛날 대림이잖아요. 네. DLENC가 좋죠. 저도 이 종목은 상당히 좋아해서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이 건설주들 자체가 DL 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ENC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이쪽 섹터주들은 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가리키는 방향성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쪽 대림건설, 뭐 DLENC 뭐 다 이런 쪽들 화학 부분도 다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데 DLENC가 좀 여기서 시세가 이쪽 부분인데 여기서 좀 강력하게 15만 원대에서 좀 진도가 나가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고 지난번에 좀 시장 빠질 때 갑자기 확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온 상태긴 한데 목요일, 금요일 음봉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부분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많이 실리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땐 추가적으로 나오면 여기 갭 살짝 있어서 예전에 보면 한 13만 3, 4천 원? 네. 요 정도가 지지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격대 정도 지지선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최대 지지선은 13만 원이지만 기본적으로 13만 3, 4천 원 요 정도 지지선 라인으로 생각해 놓고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20에서는 일단 우상향 턴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내려오면은 뭐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13만 한 7, 8천 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크게 뭐 무리 없이 보유하실 만 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봤을 때 뭐 그렇게 막 거래가 막 많은 종목은 아니라서 뭐 그닥 막 좋다 안 좋다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보시면 기금이 뭐 건설 쪽들을 많이 선호해요. 네. 정책 수혜도 있고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은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 매도 빼놓고는 부담은 없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한 13만 7천 원, 네, 뭐 요 정도 지지선 짧게 두시고 보유하시고요. 최대 흔들려도 13만 3, 4천 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분할하고 나서 뭐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에서 크게 좀 역행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만 3, 4천 원 안 깨지면 보유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여기 보시면 계속 좀 막히는 구간이 있죠. 14만 4, 5천 원. 네, 다음번에 리바운딩 나와서 계속 가더라도 이 13만 4,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오지 못하면은 조금 옆으로 박스권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하시는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DLENC 같은 경우는 14만 5천 원이 가장 강력한 저항대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횡보하면서 이렇게 반전을 노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되밀렸잖아요. 되밀리고 나서 또 막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만 5천 원을 강하게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계속 보유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